안녕하십니까. 인천 나누리병원의 척추센터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신경과 권예지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죠? 네. 환자가 한 번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처음엔 손이 조금 덜었대요. 좀 뻣뻣한 느낌이 들더니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보행이 좀 뻣뻣해지시더래요. 네. 약간 나무 귀신처럼 이렇게 뻐딱뻐딱 걷는 거? 거죠? 네. 네.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저는 뇌신경과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척추센터를 가야 하느냐. 손에서 좀 뻣뻣한 느낌, 저린 느낌. 네. 이거 양측성일 수 있고 한측성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증상은 손을 호소하셨다고 하더라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할 때도 있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분명히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되게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된다.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척추측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측수증이라고 한다는 거는 척추 안에 들어있는 그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흔하게 그런 경우에는 주로 뭐 다른 쪽 하지보다는 조금 더 뇌에 가까운 부분인 경추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추척수증이라고 하는 병하고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중풍이 뇌졸중이고요. 네. 뇌졸중이 이제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인 거고 뇌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경추척수증이랑은 다르게 경추척수증은 조금 서서히 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좀 불편해지고 이런 감이 있다고 하면은 뇌졸중은 좀 갑자기 와요. 큰 상황만 놓고 봤을 때가 좀 더 구분을 하기 좋으시기 때문에 구분을 하자면 마비의 방향이 뭐 양측성이냐 한측성이냐도 당연히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뇌에서는 방구가 나눠져 있고 지배하는 부분에 있는 운동과 감각계 전부 다 이렇게 양쪽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이 전부 다다 그러면 경추척수증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머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양측으로 오기보다는 편측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이쪽 팔과 이쪽 다리 그리고 동측 얼굴까지. 그러시는 환자분들은 대개는 마비된 편 쪽으로 네. 조금 기울어져서 이렇게 절뚝거리시면서 네. 오는데 동측 팔은 조금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양상이시고 좀 이렇게 절뚝절뚝 거리시는 양상이고요. 네. 경추척수증은 취한 사람입니다. 취한 사람. 약간 주저주저 하면서 걷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목 아니면은 아까 뭐 경추뿐만 아니라 흉추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으면은 그럴 수가 있어서 하지 쪽의 증상은 흉추까지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급하게 오니까 환자분들이 허겁지겁 달려오기 마련이고요. 네. 그렇죠? 경추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더 간과하기 쉽죠. 굉장히 경미한 교통사고 혹은 경미한 어떤 외상에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아버님입니다만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사이클을 넘어졌어요. 사지마비가 온 거예요. 차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전속력으로 가다 벽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왜 사지마비가 왔을까? 그때 확인을 해봤더니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경수는 좀 최대한 좁아져 있고 진행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경미한 외상 때문에 그분은 마비가 왔다는 거죠. 그 간에 이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양쪽 손도 가끔 저리고 했는데 우리 나이에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의심을 했었으면 어쩌면 이런 가벼운 사고로 사지마비가 안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골든타임 같은 경우도 뇌졸중은 그쵸. 두 질환 다 이왕이면 좀 빨리 하면 빨리 치료할수록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 남는 질환이기는 한데요. 뇌졸중을 근데 요거는 환자가 증상이 있고 여기 딱 해가지고 병원에 가기까지의 시간이 3.5시간 3.5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병원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환자 이제 기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써볼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안타깝게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오시면은 자격조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빠르게 병원을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빨리가 중요합니다. 네. 집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그걸 내다 버리지 않고 환기만 시킨다고 해서 냄새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경추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목 부분에 있는 뇌 척수가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일단 신경이 마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약으로 본다, 약으로 먹고 보겠다, 아니면은 물리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될까요?
그게 해결될 구조물이라고 하면 진작에 그런 현상이 오지도 않았고요.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저희는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학계에서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경추 척수증 같은 걸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만약에 수술을 요하는 그런 좁아져 있는 그리고 정말 경수가 눌려 있는 상황에서 시술로 그걸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고요. 시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시작된 뭐 발음의 장애라든지 팬츠 위에 마비가 있었거나 심한 두통을 동반하면서 어지럽거나 구토가 있거나 이런 등등등의 증상이 있다면은 요거는 뇌졸중, 응신 증상이시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동의서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마비의 진행을 막기 위한 수술입니다. 마비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생기면 더 진행되는 걸 막는 게 최고의 치료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오시면 마비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 방문하는 순간부터 마비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땅땅땅.